2023년 2월 27일입니다. 2월달 마지막 방송입니다. 실전경매 제51강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 50강에 이어가지고요. 지분경매 이제 접근 방법인데 그 중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이는 그런 사례, 우리 지난 시간에 몇 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오늘로서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인 사례를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또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횟수를 늘리면은 또 먼저 제가 지겨워요. 그래서 오늘로서 일단 방송을 이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이는 거, 이 방송은 이제 오늘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레가 참 3월달이네요. 3월 1일 날은 빨간 날에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3월달 첫 방송은 3월 3일 날, 금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쉬고요. 금요일 날 시작하는데 그때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상대방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상대방 지분을 경매 붙이고, 그리고 내가 경매 붙였단 말이죠. 내가 그 경매 되는 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자니까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52강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글은요, 지난 50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물 분할 소송 뭐냐, 이게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 각자 지분만큼 배당받고 이런 내용이더라. 이거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중앙지방법원 사건, 이제 경매 사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 쉬어서 그런 건지 월요일 날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감개무량해가지고 목이 메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이 좀 간질간질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네. 중앙지법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잠깐만요. 제가 뭘 또 준비를 안 했네요. 2016 타경이지요. 2016 타경에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된 그런 상황에서 2분의 1 지분에 대해 가지고 양모 씨라는 분이 이제 4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보니까 이 2018 타경을 해가지고 또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배모 씨라는 사람이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 2018 타경에 요 104,352호 이 사건을, 이 양반이 낙찰 받았으면 본인이 그냥 우선 매수 권리를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쓴 금액이 너무 높게 써가지고, 근데 높게 쓴 것도 아니잖아요. 2016년에서 2018이면 2년 정도니까. 근데 아마 이분이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이제 지분이 경매가 넘어갔고 또 이제 지분이 경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배모 씨라는 사람 낙찰 받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양모 씨가 나중에 이 배모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경매 붙여가지고 이제 1차 가격이 18억 8천만 원인데 현재 이게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차 매각기일이 말이지요. 3월 23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는 이게 보면 2000년 8월 달, 이게 쫙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2000년 8월 달 이후로 해가지고요. 2000년 8월 달이네요. 2000년 8월 달 이후로 해가지고 거래된 게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고 또 밑에 보시니까 위 1 사건에서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서를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배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 당시 2분의 1 지분의 경매가 넘어오니까 요 당시에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 권리를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배척을 시켰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만요. 네, 경매 정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먼저 2016 타경 옛날 사건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016 타경에 101403 해가지고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삼성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화면을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갔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먼저 양모 씨라는 분이 4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타지분권자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타지분권자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소유 관계가 등기부등본 잠깐 보죠.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게 되면요. 소유권 보존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은 넘어가고 또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가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네 봐가지고 가처분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해서 이분이 소유권 넘어오고 이제 그리고 또 잠깐만요. 이걸 또 지울게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소유자가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긴 했어요. 자, 먼저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니까 타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잠깐 이게 또 얼핏 제가 여기 있네. 보세요. 여기 나있잖아요. 그죠? 공유자 이모 씨 해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거든요. 2016년 8월 23일입니다. 이 날짜 좀 기억해 보십시오. 2016년 8월 23일입니다. 2016년 8월 23일. 2016년 8월 23일입니다. 2016년 8월 23일 날 타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차 기일이 2016년 9월 8일이거든요. 그러면요. 공유자는 1차 매각 기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죠. 그러면요.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는 죽어나 사나 1차 매각 기일 날 자기가 4억 7,500만 원에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만약에 한 5억 썼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5억의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1차 매각 기일 날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양반이 봐가지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해서 4억 7,500만 원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은 입찰 보증금 얼마 4,750만 원을 법원에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납입을 못한 거예요. 법원에 납입을 못한다고 하니까 유찰돼 버린단 말이죠. 유찰되니까 그때 가서 양모 씨라는 분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이제 타지분권자가 이렇듯이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만히 있었다더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우선매수 권리는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하더라.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양모 씨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그 뒤에 이제 부동산 전부가 경매된 것이 이제 공유물권의 경매입니다. 2022 타경 현재 경매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105,451호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동 해가지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채권자가 양모씨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양모씨. 이 지금 제가 위에다 적어놨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게 16타경에 10만 1,403호. 양모씨가 4억 2천만 원을 낙찰받고 그 뒤에 또 2분의 1 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배모씨가 또 5억 7,870만 원을 낙찰받고 그 상태에서 양모씨가 공유물권을 경매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분을 낙찰받으면은 아까도 보니까 저희 채널 영상물인가요? 한 분이 경매 사건 번호를 이제 표시하시면서 지분 경매인데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만나야 됩니다. 상대방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고. 만나야지만 뭐 지분 뭐 사시오, 지분 파시오, 같이 팝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만약에 또 통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또 연세가 뭐 연락하시다 보니까 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고, 만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돌아가시게 되면요, 또 그 상속권자 찾아가지고요, 아이고, 그것도 상속권자 찾으려면 아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 가족 관계 뭐 등본인, 고적 등본인가요? 그거 아무나 발견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 또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대위에 의한 상속권이니까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살아계신다는 전제하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자기 자금 일부 투자가 됐잖아요. 지분이니까.
잔금 납부한 상태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상대방은 알 방법이 없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어떡합니까? 갈 수 없죠, 뭐. 공무원분은 소송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 제기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 송달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송달하는 게, 송달은 뭡니까? 우편 송달하고 특별 송달에 또 공시 송달 이런 수순을 밟는단 말이죠.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송달을 거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낙찰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는요, 일단은 상대방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여기서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1930 몇 년생이다. 그러면 80대잖아, 80대. 그럼 돌아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서 사망했다 했을 적에는 그분의 상속권자, 우리 제3자 입장에서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일이 다 뒤집어도 모르잖아요, 봐가지고. 그럼 거기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지분에 대해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지분 건드려, 지분 사고 팔고, 하면 된다. 아이고, 그렇게 쉽게, 물론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 되면 소송을 하셔가지고 경매를 붙이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라. 그것밖에 접근 방법이 없어요. 딴 거 뭐 있습니까? 뾰족한 방법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근본에 보니까 이제 2023년 3월 23일 날 해가지고 15억 해가지고 이제 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18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18억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하기서 요즘 2023년 2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 자체가 사실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을 관해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신뢰를.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18억 8천이잖아요. 그죠? 18억 8천에다가 이게 전부가 18억 8천만 원이니까 과연 이게 18억 8천만 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정확하게 정말로 똑소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법원 경우에는요, 권리분석은 그건 기본이야. 권리분석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응? 왜? 모르면 안 하면 된다니까. 간단하죠. 그죠?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요. 모르는 건 억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경매 물건 늘렸어요, 솔직히. 응? 그죠? 내가 돈 되는 물건을 단지 내가 못 찾아서, 입찰 못할 따름이지, 많다고 많아. 그래서 딱 봐가지고 내가 자신 없어,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경매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과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전 그런 질문 받으면 제가 안타깝습니다. 지분에 대해서 입찰 들어간다, 낙찰 받는다, 그럼 과연 내가 받았을 경우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딱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플랜 A, B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닥을 못 잡으면 이게 참 낭패를 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이 물건 같은 전부가 경매 진행 중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양모 씨가 2분의 1 받고 배모 씨가 또 받고요. 이 상태에서는 양모 씨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게 정말 공유물 분할 경매 강제가 아닌 임의 경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 등기부상 왜 강제가 이렇게 표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제 남부지방법원 사건입니다. 남부지법 사건인데요. 이게 남부지법도 패턴 똑같죠? 패턴 똑같아. 우리도 지분에 대해서 특히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다. 아니면 3분의 1 지분 낙찰 받았다. 받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전에는 지분 팔고 사고 이렇게 하시든지. 근데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통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시면은 2분의 1 지분을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이 낙찰 받으시고, 그 상태에서 이분은 이제 2022 타경해가지고 김모 씨 이분이 말이죠. 공유물분할 소송을 의한 경매 신청을 하였고, 1차 가격이 1억 3,600만 원이고, 2차 가격이 1억 880만 원이고, 2차 매각일이 2023년 4월 5일입니다. 앞으로 한 두어 달, 한 달 반 정도 남았네. 그죠? 매매가는 몰라요. 왜? 빌라니까. 그래서 과연
매매 가격을 모르고 남부지방법원이니까 이 동네 빌라 하면 조금 우리가 깡통들이 많은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남부지방법원 관내 빌라가 전부 다 깡통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이니까 2020 타경에 10만 1837 강서구 화곡동 이렇게 나갑니다. 아유 화곡동이는 엄마 화곡동 이상하게 이게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곡동하고 인천 어딥니까? 미추홀인가 뭐 그쪽에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요. 제가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뭐 깊게 언급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동네에도 보면 과거에 저희 큰 외갓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셨는데 이 지역, 이 동네 가보면 빌라가 엄청 많더라고. 완전히 한 집 걸러 빌라가 아니고 촘촘히 다 붙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보시면은요, 1차가 유찰이고, 그 다음에 2차가 보니까 4월 5일이죠. 그죠? 1억 880만원. 이게 이제 전부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경매니까, 청구액은 뭐, 제로 빵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사실 뭐 전용 면적 11평 정도 된다면 방 2칸, 하여튼 뭐 거실 하나 조그만 건 나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그냥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면은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보니까 이게 4층, 404층이잖아요. 요거잖아요, 이거죠? 예. 요거 보니까 뭔가 이게 어쨌든 이게 위반 불법 건축물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옆집 사람 묵 찔러버리면 또 이게 또 구청에서 나와가 무슨 뭐 이행 강제금 부과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 낙찰받고 나서 여기 임차인들이 있다 했을 적에 잘 구슬려 가지고 내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나는 법대로 할 거야. 이거 법은요 필요할 때 써먹어야지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 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죠? 이분이 김모 씨라는 분이 2분 1 지분 낙찰받고 나서 이분 아주 신속하게 진행했네요. 작년 3월달에 받아갔던 깨가지고 올 2월달에 기입등기 됐다는 것은요. 경매 기입등기 됐다는 것은 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통상 한 5 내지 한 6개월 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2021년 3월달에 받아가지고 등기해서 2021년 뭐 한 9월달쯤 해가지고 경매 기입등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3월달에 낙찰 받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분처럼 받자마자 그냥 초스피드로 두두두두둑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지분 받고 나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몇 년 만에 경매 붙이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 물론 그래요. 내가 자금력이 든든하다 그러면 냅둬야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경매 신청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놔둬요. 놔두면서 거기 타지분권자,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그 부동산 경기 좋아질 때까지 그냥 사시라고. 예. 물론 뭐 그쪽에서 뭐 월세 개념제를 얼마 준다면 받고 안 주면 말아버리고 그 상태에서 살으라 할 정도면 그 낙찰자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경기가 좋을 적에 그럼 우리 경매 붙입시다. 경매보다 그냥 매매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요 그냥 초스피드로 촥촥촥 나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도 보니까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경매를 붙였고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경매 붙여가지고 현재 스탠바이 경매 진행 중에 있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6번 인천 지법 사건인데요. 6번이 보니까 잠깐만 이게 잘못됐나요? 인천 2013 타경에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인천 사건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이런 참 굴미스러운 일이 인천 13회 17 218 22에 3167 이 사건도 자꾸 이제 패턴이 똑같으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1 지분을
유무엇이 이게 그 지분권자 제가 여기다 저 지분권자 아님 이렇게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분권자들의 성씨가 유씨입니다. 유씨. 여기 또 상속권자 유무엇이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분은 저 지분권자 아니에요. 이분은 670만 원의 지분, 39%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야, 그러고 나서 2022 타경이 이렇게 거나 10년 만에 요 3분의 1 지분권자가 공무용 분할 경매 신청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월 21일이면은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죠? 매매가? 모릅니다. 이 근본이 3,300억 이것도 지금 현재 경매 정보죠. 근데 사실 전 그렇게 봅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요, 제 경험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거 비해가지고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소송에 의해서 경매까지 가면 이게 크게 어떤 재미를 못 봤어요. 옛날에 저희가. 그래서 그 소송에 의해서 경매까지 간 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이 나름대로 가격 상승폭이 좀 지금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소송이 실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요, 할 건 다 했는데 소송 실익이 없어. 왜? 실익이 있으려고 하면 내가 주머니에 어떤 수익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 남는 금액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날 잡아 죽여라 하면 어떡합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소송에서 경매 신청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건을 제가 잠깐만요. 경매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 타경이래요. 2022 타경에 316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 소재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좌동에 소재하는 그냥 뭐 빌라예요, 빌라. 지하층이네, 지하층. 그죠? 지하층 제1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이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부가 이제 경매가 나왔더라.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청구액은 빵원이더라. 당연히 빵원이죠. 빵원 또는 1원 뭐 이렇게 돼요. 뭐냐면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요, 채권자, 채무자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붙인다. 이게 실질적 경매란 말이지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물 경매를 한다든지 유치권자가 또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 이거는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요, 각자 자기 지분만큼 그냥 배당받고 낙찰 금액에서 만약에 2월 23일 2023년입니다. 3월 21일 날 4,018만 원인데 누가 한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각자 자기 지분 아니십니까? 경매비 여기서 이제 경매 비용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에서 각자 자기 지분, 만약에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3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1씩 n분의 1 해가지고 자기 배당받고 빠이빠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액이 0원이다. 이런 데 형식적으로 그냥 적어 놓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적어 놓으니까 형식적 경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패턴 똑같죠. 자꾸 제가 제 입에서 맨날 이런 말씀 드립니다. 패턴 똑같지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이분은 저기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2013 타경에서 이제 낙찰을 받고,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 틀립니다. 이분은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공유부동산을 경매에 붙였는데, 여기 보니까 유모 씨가, 이 점유자의 건 이분이 겁니다. 상속권자,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서울 쪽에 참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다 해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약간 시외곽 지역이, 시외곽 지역도 아니잖아요. 인천광역시니까, 인천광역시 해가지고 전용 면적이 몇 평입니까? 12평 반 정도 되면요. 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서울 쪽에 와서 전세 사느니 차라리 이런 그 쪽에서 일시적이나마, 일단 내 집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거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죠? 4,018만 원인데, 이건 재테크, 이거 사실 재테크 한다는 건 좀 그래요.
차라리 뭐 내 집 마련용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그냥 뭐 또 이게 점유자가 뭐 있는 듯해요. 점유자가 있는 듯한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또 임대차 없다고 본인이 진술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배당기일 날 배당 받는다 그러면 본인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명도하는데도 뭐 크게 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앞뒤 저는 딱 재봐가지고 내한테 낙찰자인 나한테 불리한 그런 경우가 없다더라. 그럼 그런 거 내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에 대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맹땅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런 사람도 안 돼요. 봐가지고. 지금 제가 악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분들 경매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낙찰 받고 나서 과연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것인가 이게 내 머릿속에 딱 이게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냥 낙찰 받고 나서 그냥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정말로 참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경매 지식이 그렇게 뭐 내공이 깊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한 6개월만 여러분들 바짝 공부하시라니까. 우리 안정현 경매 스쿨에서 매주 월수금 해가지고 1시간씩 저는 8시부터 1시간씩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 따라서 배우시라니까. 이게 그냥 다른 채널처럼 말이죠. 그냥 쥐 파먹듯이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한 것이 아니고 A에 Z가 쫙 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이것조차 공부하기 싫어한다면서 하기 싫으면서 뭐 경매에서 돈 벌고 싶다면 그건 완전히 도둑놈 심보지 뭐 별거 있어요 봐가지고 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봐가지고 공부부터 먼저 하시라 이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또 옆으로 빠지고 제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이야기를 하면 꼭 싫어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인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곽충건님 1등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에어버스러버님, 박황용님, 마옹님, 네, 감사합니다. 마옹님도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오세요. 맹자왈님, 이강희님, 나사랑님, 폴림님, 김혜진님, 류병진님, 고공쌤 부동산 TV님, 자연이 조아님, 다음에 허태구님, 호님, 둥글게님, 둥글게님은 오늘 닉네임이 네, 낯섭니다. 자주 안 들으실 모양이시죠? 앞으로 계속 들으십시오. 강물님이신가요? 네, 이명남님, 민주지사님, 리키님, 부부익수님, 강석황님, 빠삐용님, 마마까콩님, 내 삶은 미러클. 닉네임 좋습니다. 미러클,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수님, 윤집님, 알까기대왕님, 이성희님, 이정아님, 비이맨님, 홍대희님, 신인철님, 나덕진님, 김길훈님. 김길훈님 들어오셨네요. 비단돌님, 맞죠? 김길훈님. 부산에 계신다. 아이고,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최선영님, 항상 감사합니다. 시화원님, 리키님, 필구님, 어명이어님, 치토스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윤호리치님, 김윤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강동열님, 오늘 두 번째이십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오십시오.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이면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거죠? 이거 하지 말아요. 최소한 매주 월수금은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 화목토에 하시라니까. 주님 영접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하시고 월수금은 경매 공부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과 정신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마마까꿍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누구, 혜성님, 감사합니다. 이동훈님, 아이고, 빠삐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성스럽네요. 빠삐형님도 나중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에서 얼굴 한번 뵙고 싶은데 말이지요. 김기루님,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단돌님은 완전히 경매 고수이신데, 우리 김기루님 이제 부산에 계시는데, 유치권 완전히 고수입니다. 유치권. 대단하세요. 부산에 계신 분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비록 온라인상이지만요, 뭐, 네트워크를 한번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30분이 지났으니까,
화면 조정을 한 상태에서요. 제가 다음 방송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1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